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보안 과정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품질에 있어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신뢰성을 저하하는 것들을 예방하는지에 중심을 두어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강의 교환이나 여러 내용들은 해당 교육 과정에서만 활용해 주시고 SNS나 다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에 복사 또는 배포가 금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의 AI 융합 보안 전공 부분에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경력 외에도 저는 박사학위 논문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경쟁 가치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여서 보안 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였고요. 인공지능 관련되어서는 과학기술 과기정통부의 사회 현안 문제풀이 경진대회에 나아가서 첫 해에는 가짜뉴스 찾기, 자연어 처리 기반이었기 때문에 RNN 기반으로 경진대회를 하였고요.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동일한 과기정통부의 사회 현안 문제 경진대회인 가짜뉴스 찾기에서 최종 팀 중 1등을 하여서 부상으로 15억 원 상담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족하지만 인공지능 관련되어진 연구와 또 기술 이전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목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실습이나 또는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져볼까 합니다. 1장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품질에 있어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교육 목적이고요. 2장은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시 보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집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미,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모아 찾는 것을 뜻합니다. 국어사전에서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였고요. 획득이라는 것은 얻어내거나 얻어 갖는다는 뜻입니다. 다소 좀 유사하죠?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수집 및 획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와 민감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4장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의 보안을 강의합니다. 5장에서는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과적합인지에 대한 방지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해서 총 5장이 구성되어지고요. 각 장당 30분 내외 정도의 길이로 녹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본 교육 과정을 쭉 다 살펴보게 되신다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보안의 취약점도 해결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지식들을 습득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장입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라벨링 전문 교육으로 본 교육의 핵심 내용인 학습 데이터 품질에 있어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교육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남용이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오용과 남용의 준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용이란 어떠한 사물을 잘못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용은 잘못이란 뜻입니다. 보통 의약품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 같은 거를 오용, 이렇게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또는 잘 모르고 다른 약물과 부작용을 일으키는데도 두 약물을 좋다고 같이 먹어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을 오용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남용이라는 것은 수면제가 아무리 좋아도 수면제를 열알, 백알 먹으면 그건 자살행위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으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과도하게 사용되면 남용이 되겠습니다. 본 보안교육에서는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 과정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나 여타 지침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한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학습 데이터 셋 구축의 품질이 저하되는 그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보안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을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의 보호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각 구축 공정별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보안이 필요하고 또 왜 오남용을 예방해야 되며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데이터 보안, 전자상거래 안전, 암호, 접근 통제 이러한 전방적인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여기서는 학습 데이터 셋 구축이라고 하는 본 사업에 사업자들이 오용이나 남용하거나 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데이터 유출에 따른 서비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교육으로 조금은 협소적으로 보고 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서 본 강의를 따라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다릅니다. 빅데이터는 전수조사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전수해서 보기 때문에 샘플을 보고 전체를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보고 보여진 전체에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된 데이터가 결국은 학습 데이터입니다. 샘플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이 샘플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본 강의의 대상이 됩니다. 또 이 샘플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를 추론하거나 추정하는 데 적합해야 되겠죠. 대표성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부분으로 발전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샘플 데이터가 이렇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는 자연스럽게 데이터에 좀 더 포커싱을 하게 됩니다. 즉, 프라이버시 침해나 데이터 유출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인공지능 데이터 프로텍션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용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 데이터를 토대로 모델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모델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전체 데이터 공정에서 오용 또는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되어진 신뢰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적용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데요. 이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개념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시스템 구형, 운영 및 모니터링이 인공지능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투명성, 모델에 대한 검증, 인공지능 모델 개발, 또 워크플로우 고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에 있어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였고요.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공지능은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는 쿠팡을 이용하시거나 아마존을 사용해 보시면 내가 어떤 제품을 목록을 보면 그 다음에는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추천해 줍니다. 또는 저와 유사한 친구라고 특정한 어떤 친구를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편리하긴 한데요. 드문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가 때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알고 이걸 추천하지? 혹시 내 개인정보를 본 거 아니야? 따라서 개인정보의 침해, 데이터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합법과 비합법 사이에 민감한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는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공지능 모델의 유출이나 또는 변형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정보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나 정보를 볼 수 없겠죠.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은 자에 의해서 정보가 변경되거나 삭제되거나 생성되면 안 됩니다. 무결성이 보호돼야 되고요. 동시에 개인의 초상권,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회사의 기술이 쉽게 유출돼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보호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가 설계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의 핵심 중에 하나인 학습 데이터셋은 어떨까요? 학습 데이터셋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집되어지죠. 다양한 경로로 통해서 수집되어진 이종의 데이터,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인공지능 모델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때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자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집된 데이터가 어떤 편향적이라든지 수집된 데이터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편향성이나 공평성 등에 배제되는지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인공지능 모델 및 알고리즘에 따라서 안전한 결과를 도출하는지와 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지, 즉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악의적 공격에 강건한지 이러한 것들을 검증할 필요성이 모델 차원에서도 제시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공지능의 생명주기 단계별 모델에서 전 과정에 해당되어지는데요. 본교육에서는 신뢰성 확보 방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만 해당 내용을 다룹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의 문제,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인터페이스의 문제 등은 나중 과기정통부나 TTA에서 발간한 신뢰성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1장 교육과정 소개, 인공지능 데이터 유출로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의 개요로서 챗봇 AI의 피해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AI 서비스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및 혐오 표현이 있겠습니다. 챗봇 이루다는 실제 혐오 발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태우느라 버스 출발 늦어지면 이루다가 답변합니다. 밀어버리고 싶겠다. 레즈비언이 싫어? 이루다가 답변합니다. 질 떨어져 보이잖아. 난 싫어. 게이 싫어해? 이루다가 답변합니다. 그딴 거 제일 싫어. 진심 혐오. 이와 같은 혐오 발언은 사용자들로부터 불쾌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합니다. 또 법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학습 데이터 셋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데이터 보호가 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제가 이것이 왜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사회적 전문가들이 보는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이루다와 혐오 표현, 또 콜로키움을 2021년도에 화면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본 교육이 마치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밑에 있는 출처에 있는 URL을 검색하시거나 또는 직접 유튜브에서 해당 내용 키워드를 치시면 유튜브에 인공지능 이루다 개인정보 침해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제가 한 강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깊이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로는 심심이가 있겠습니다. 심심이는 성차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를 하지 않은 어떤 학습 데이터로 학습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데이터 보호가 중요합니다. 심심이가 나눈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투 운동, 심심이가 답변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망치는 운동이에요. 페미니즘 is cancer. 페미니즘은 암이에요. 한국 여성, 성형과 확장으로 얼굴을 속이는 것들. 보십시오. 얼마나 성차별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 비록 심심이가 심심해서 하는 대화라고 하지만 유조가 어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심심이의 성희롱은 왜 발생한 걸까요? 여러 원인을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학습 데이터 셋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심심이의 경우는 성희롱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할 금칙어, 예외어 등 불용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철저한 데이터 품질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예로 제가 가짜뉴스 경진대회를 치르면서 경험하였던 건데요.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경쟁대회를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1%의 정확도를 올린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금칙어나 예외어를 해당 뉴스 도메인 기사 중 어떤 것들로 잡을지를 새로운 라이브러리, 또 시소로스, 금칙어 예외어에 대한 시소로스를 두고 이것을 불용 처리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디자인 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챗봇 AI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학습 데이터 셋 구축에 있어서 부적절한 표현, 성차별적 표현,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비식별화 기술을 떠나서 문맥이나 언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리뷰,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셋 구축에서 데이터 보호에 최선을 다할 필요성이 있고요. 테스트 단계에서 필터링 기능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AI를 이용한 정치인 얼굴 합성 변조 사례입니다. AI가 만든 가짜 트럼프 영상,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비상입니다. 백악관에 앉아서 이상한 말을 늘어놓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악의적인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분열, 위기를 조장 가능하고요. 선거에 영향을 끼쳐 선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영상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 영상 AI 데이터 유출에 따른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AI가 범용화될 가까운 장래에 따른 위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무단 도용 사례로서 개인정보 정보 오남용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태그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이 10억 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얼굴 스캔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관련 법제가 부재한 가운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자 2019년 연방거래위원회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가족 사진이나 친구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친구 사진을 자체적으로 태그하지 않았는데도 친구의 이름과 링크가 걸리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페이스 리코그니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얼굴에 대한 인식 기술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알고리즘은 눈썹의 시작과 끝, 또 눈꺼풀의 위아래, 콧등과 코끝,
윗입술과 아랫입술, 입꼬리 이러한 곳에 찍힌 점을 분석해서 얼굴의 생김새, 피처값, 특징값을 분석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정보를 가진 사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1년 5개월간 사용자 동의 없이 얼굴 인식 서식을 생성 수집해서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하였고요. 이런 위반 행위로 페이스북은 64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데 해당 서비스가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타 사회의 통념에 어긋나진 않는지, 그 결과가 예상 밖의 일들이 발생시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사업자들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정별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안은 전체 구축 프로세스로 살펴보는데요. 임무정의,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학습의 단계로 수행됩니다. 임무정의와 데이터 획득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학습이라고 하는 전 과정은 구축 데이터,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학습 데이터로 구축되고요. 특히 구축 계획서에서 구축 목적의 일치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계획 문서가 무척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획득 수집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유형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필요한 보안이 있습니다. 그 보안은 개인정보, 민감정보, 국가보안 사항입니다. 또 데이터 저장 관리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시 데이터로 처리되어져서 수집되어지고요. 획득, 수집된 데이터는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정제 과정이라는 것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빅데이터에 있어서도 이것을 전처리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라벨링이 되기 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식별화만으로 모든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보안의식에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만 하였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라벨링입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구축 계획서에 담겨진 문제에 대한 정의,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라벨링이 수행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구축할 때 어떤 클래스와 인스턴스 레벨에서 라벨링 방법을 쓸지에 대한 부분이 계획서에 담겨 있는 구축 계획서의 기준에 따라서 라벨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벨링 단계에서 이걸 라벨링 해야 되겠다, 이걸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전체 사업 공정의 프로세스를 지켜보면서, 숲을 보면서 하나하나 과정 공정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허수에 의한 거짓 데이터를 학습하는 행위, 라벨링 데이터에 대한 거짓 정보를 학습하거나 판별하는 어떤 이런 것을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사람이 전수검사 후에 학습이 필요합니다. 보안의식과 양심이 필요합니다. 또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범용성이나 다양성 등이 보증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마지막에는 모델링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모델 자체가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인공지능은 딥러닝에 있어서 오픈소스에 대한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소스가 오픈되어집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커들도 볼 수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픈소스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할 때 정확도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검증 결과값만 보는데 사실은 모델 자체, 소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또 과적합되었는지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 부분에서 과적합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또 학습 데이터 자체가 무결한지, 수집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 간의 무결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모델 적용이 과연 합리적인지도 모델에 있어서 검토해 볼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의 임무 정의부터 시작해서 원시 데이터 수집, 비식별화 기술 적용, 학습 데이터 구축, 모델 적용까지 전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보안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1장을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과정 중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의 보안을 살펴보겠습니다.